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도 1회 적용기능사 이론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재 설계에서의 인출선과 선의 종류가 동일한 것.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면선 같은 경우는 단면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수문선은 점선으로 지하에 숨어있는 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실선이 아니죠. 파선이나 점선입니다. 경계선은 일점세선이죠.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도 가는 실선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로마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거 됐어요. 집은 첫 번째 중정, 아마 중정 이런 걸로 나온 걸로 봐서 폼페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도로가 있고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아트리움이라고 했고요. 얘는 공적인 거, 손님을 접대하거나 할 때. 두 번째 공간이 페르스틸리움이에요. 프레스틸리움이 얘가 사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5점형 식재 한식으로 되고, 또는 채소나 야채들을 심는 지스터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사적인 후원의 양식을 가지고 있죠. 집의 첫 번째는 중정은 5점형 식재를 했다. 알맞는 것을 구해. 이건 틀렸죠. 주택은 그리스와 달리 외향적이다. 상당히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향적입니다. 집의 두 번째는 페리스틸리움이 있네요.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이다. 사적 공간 3번이 맞네요. 겨울에 기후가 온화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여름에 무덥고 건조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시공 후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린 그림. 아래와 같은 도면을 뭐라고 하느냐? 아래와 같은 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스케치로 볼 수 있고 또는 전체의 모습이 더 크게 그려져 있거나 전체의 모습을 알아보기 쉽게 하겠는데 이 그림에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조감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의 스케치에 가까워요. 평면도, 인면도, 조감도, 상세도. 가장 알맞는 거는 조감도 되겠고, 스케치를 했으면 스케치가 정답이 되겠어요. 4번입니다. 귤준망의 작전기에 대해서 수록된 내용이 아닌 것. 귤준망은 일본의 조경서인 작전기를 작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최초의 좋은 집 진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안시대의 정원서를 작성을 했고, 침전조라고 해서 본인이 잠자고 있는 그 건물 앞을 꾸미는 회유임천식이나 이런 비슷한 식으로 꾸몄는데, 침전 앞에 만들었다고 해서 침전조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배석법이라 돌을 놓는 법들, 그 다음에 폭포를 만드는 법들, 물을 끌어들이는 법들, 그리고 마운딩을 해서 산과 같은 이런 야산을 조성하는 법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원조 정원의 건축과 관계되어 있다. 서원조 정원은 그 뒷시대인 실정시대 때 나와 있는 거고요. 원지, 지형, 입석들의 의장기법을 표현한 책들이 바로 작전기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옥상정원이 나오게 되면 하중을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설계시 일반 적용 설계보다 고려해야 할 가장 적은 것, 관련이 가장 적은 거네요. 토양층의 깊이에 따라서 하중이 고려되겠고, 방수 문제도 심각하죠. 지주목 종류, 큰 높은 빌딩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옥상에다가는 당김줄용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땅 속에다가 앙카를 끌어당겨서 하는 그런 좀 당김줄형이라든지 이런 버팀줄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데 우선시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중 문제 여기까지가 옥상 적용이겠네요. 6번째입니다. 다음 중에서 색의 대비에 관한 틀린 것. 1번입니다.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 같은 경우가 훨씬 선명해 보이죠. 더 선명해 보입니다. 틀립니다.
명도 대비는 밝고 어둠이죠. 연속시켜서 나열하면 각각 인접한 색끼리 두드러져 보인다. 그렇습니다.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인조시키면 명도가 낮은 색은 더 어두워 보이고 밝은 색은 더 밝어 보입니다.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키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선명해져 보이고요. 채도가 낮은 거는 더 탁해져 보인다. 1번이 틀렸네요. 7번입니다. 다음 중 1번 정원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 1번 정원입니다. 축소 지향적 분재라든지 축경식이 있었고요. 인공적인 기교, 사람들의 기술들이 조용하거나 또는 나무를 전정하거나 또는 돌을 놓는 기법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죠. 통경선을 강조했다. 통경선을 강조하려면 일단 지대가 넓어야 되고, 왜냐하면 초점이라든지 주위에 큰 나무들을 심어서 총림이라 그러죠. 본인의 시설을 끝까지, 기차 끝까지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넓은 프랑스식의 이런 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추상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축경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상적이죠. 8번입니다. 토양의 단면 중에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2층은 유기물층인 5층에서 나타나는 인데 5층은 다시 L, F, H의 세 층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L층은 낙엽이 분해되지 않는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L층이 정답이 되겠고, F층은 낙엽이 분해되지만 다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밑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H층은 아무래도 전부 부패된 유기물층이 그 흑갈색으로 띄는 층이에요. 전부 부패, 조금 부패, 아예 부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는 이것들이 뭐예요? 5층입니다. 9번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어린이공원의 설계 틀린 거. 어린이공원은 250m마다 1500제곱미터의 규모이고 60%의 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개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죠. 유치거리는 250m 맞네요. 1500 맞습니다. 휴양시설 중에서 경로당과 외우세요. 노인복지회관 등은 설치할 수 없어요. 휴양시설 설치할 수 있으나 이것들은 제외예요. 이 내용은. 유의시설로는 정글 미끄럼틀, 시설등이 있고 공원시설 부준 60% 이하로 한다. 맞아요. 10번 보죠. 10번입니다. 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자의 목적이 있는 것을 분석 방법은 경관 분석이니 지형 분석이니 사회 물리적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과 이용자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 분석이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수목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 용구는 우리가 제도를 할 때 동그란 수목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빵빵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크기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일명 빵빵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앙드레 르노트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든 후부터인가? 맨 처음에 보르비공트를 본인이 설계를 했죠. 최초의 평면기하 정원이고 당시에 재상인 푸케에게 설계가 의뢰 들어와서 했는데 이걸 보고 루이 14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베르사유 궁을 아무래도 질투를 했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엄청난 이제 조경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일을 많이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게 된 정원이 바로 베르사유 궁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조경의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 주로 공식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생물을 다룬다는, 수목을 다룬다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기술이 필요한 단계가 어디냐 이거죠. 실제로 나무를 수목을 심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이 설계가 끝나고 계획이 끝나면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연못도 만들고요. 수목도 식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시공이 먼저 우선하고 이것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뒤에 관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관리와 시공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식재, 기타 여러 가지가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시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목이 죽고 또는 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관리는 농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경관의 구성의 기본 중 보기가 설명하는 수목의 배치 기법은 보기 보죠. 한 그루의 나무를 다른 나무와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으로, 이건 하나 심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거. 점식이네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노단 건축식이고 구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폭포라든지 캐스케이드, 그리고 이런 중간에다가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정, 그리고 광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탈리아 정원의 특색이 되겠어요. 기둥, 복도, 열주, 파고라, 조각상, 장식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식이, 노단 건축식이기 때문에 조경 플러스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를 했어요. 계단과 폭포, 물무대라든지 정원극장, 동굴 같은 경우도 장식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서 광장에 마련된 화단으로 장식되었다. 원예적으로 개량된 관목성의 꽃나무나 알뿌리 식물, 이 4번의 내용은요, 네덜란드의 이 조경의 기법이 되겠습니다.